자, 지난 시간 이어서 181쪽에 있는 거 설명 조금 더 자세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81쪽에 나와 있는 걸 181쪽에 있는 거 써보면 이 얘기죠. 자, 질산은 수용액이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구리를 때려 박아 넣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일단 한 번 더 써보고, 질산은 수용액이 있는데 수용액이 있는 곳에다가 내가 누구를 넣었다, 구리 금속을 넣었다 이 뜻이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비커에 수용액이죠. 원래 가득 차 있는 액체는 물입니다. 물이고요. 질산은 수용액이 들어갔다. 이게 대부분이 이제 물인 상태에서 이 안에 존재하는 게 Ag 플러스란 놈이 한 개 있으면 이 안에는 지금 NO3 마이너스도 한 개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1대1로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개가 들어가 있다면 NO3 마이너스도 두 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뭘 집어넣자? 구리 금속을 여기다가 딱 때려 박아 있는 거예요. 구리는 이제 좀 이따가 어제 썼던 거 다시 한번 써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썼던 거 산화경향 서열 순서 있죠. 그 서열 순서를 보면 우리가 뭐도 추정할 수 있냐 하면, 금속이 산화를 하는 대상이 누구누구라고요? 산소가 포함된 공기 중에서, 혹은 물 속에서, 혹은 산성 수용액 속에서인데, 그 중에서 제일 산화하기 어려운 대상이 누굴까요? 공기 중에 산소가 제일 느려요. 그래도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어떤 금속이 있는데 얘는 공기 중에 내놔오면 바로 산화한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산소하고도 쉽게 산화한다 라고 하면 걔는 물속에 넣으면 100% 산화하고요, 산성 수용액에 집어넣어도 100% 산화해요. 됐나? 그런데 어떤 놈이, 어떤 금속은 산성 수용액에 넣었을 때는 산화를 하는데, 그게 산화가 된다는 게 눈으로 보일 때는 뭐냐 하면은 산에 들어가가지고 얘가 부식이 되면서 부불 끓으면서 녹아 없어져요. 됐나? 근데 똑같은 그 금속을 물에다 집어넣었더니 물에서는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알겠니? 물 정도에서는 산화를 안 한다. 그럼 물하고도 산화를 안 하면 공기 중에 놔두면 어떻게 될까? 산화 안 해요. 그러니까 구리는 대표적으로 어떤 놈이냐면 물속에 집어넣어도 산화를 해, 안 해? 잘 안 해요. 잘 안 해. 잘 안 하는 놈이다 보니까 공기 중에서는 산화가 거의 안 일어나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청동기 시절부터 사용해왔던 금속이죠. 산화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일찍 사용했다 이런 뜻이에요. 됐나? 그러면 구리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거를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다시. 그러니까 과정이, 구리를 집어넣으면 구리한테 벌어지는 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돼요. 구리를 여기다가 때려 박아 넣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구리가 지가 가지고 있는 뭐를, 전자를 던져 내놔요. 이 안에서. 이게 뭐다? 산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구리가 두 개씩 던져 놓습니다. 몇 개씩? 그러면 던져 놓으면 얘는 뭐가 된 거지? 일단 Cu 2 플러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두 개 던져 놨으니까. 맞나? 그러면
여기 원래 있던 것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은이온도 있었다는 거죠. 일단 NO3-는 치우자.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자는 무슨 적이 띄노? 마이너스 적일 띄잖아요. 근데 전자를 내놓으면서 물속에 갑자기 양이온이 몇 종류가 생겼다. 양이온이 두 종류 생겼죠. 은과 누구? 구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둘 다 전기적 인력으로 누구를 가져가려고 해? 전자를 가져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됐니? 그럼 이거야. 금속 상태일 때 뭐일 때? 금속 상태일 때 전자를 내놓는 성향이 좋으면 좋을수록 잘 내놓는다는 얘기는 얘가 양이온이 됐을 때는 전자를 잘 가져간다? 덜 가져간다? 좀 가져가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거꾸로 하면. 됐나? 그럼 이거예요. 어제 봤을 때 구리가 앞에 있었나? 은이 앞에 있었나? 산화경향성 구리가 앞에 있었죠. 맞아요. 구리가 좀 더 잘 내놓는 성향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양이온이 됐을 때 누가 전자를 훨씬 더 잘 채간다? 은이 잘 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래 되는 거죠. 얘가 내놓고 둘 다 환원 경쟁을 합니다. 뭘 한다고? 환원 경쟁을 하는데 승자는 누구? 은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은이 가져가 버리게 되면 뭐가 가져가 버리게 되면 은이 가져가 버리게 되면 Ag 플러스 양이온일 때는 물속에 녹아있는 입자였기 때문에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전자를 가져가는 순간 금속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됐나? 됐어? 근데 잘 들어. 내놓을 때 구리 표면에서 얘를 전자를 내놓겠지. 근데 이미 그 주변에 누가 있었을까? 은이온이 있었던 거예요. 됐니? 그러면 구리가 내놓자마자 누가 채간다? 다시 구리 이온이 가져가게 되면 은이 가져가 버리다 보니까 얘가 금속으로 다시 물속에서 은이온일 때는 수용액 상태이기 때문에 입자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다가 은이온이 전자를 가져가면서 뭐로 다시 도출된다? 은금속 덩어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됐니? 근데 덩어리 져가지고 막 팍팍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구리 표면에서 얘가 들러붙는 형태로 마치 코팅되듯이. 알겠어? 여기에 그러니까 요 노란색으로 지금 했는 이 반응이 요게 들러붙는다라는 거예요. 됐니? 그럼 요게 지금 내가 흰색으로 요렇게 표시했는 놈이 누가 된다? 구리 표면에 들러붙은 말 그대로 얘는 Ag가 되는 거예요. 됐니? 됐어요? 그럼 이 식을 정리해보면 이 말이네. 자, 원래 Ag 플러스하고 NO3-가 분리된 상태로 놓여져 있는 곳에 누가 들어왔다? 구리가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물속 환경이지. 그래서 구리가 뭐가 되면서 2 플러스가 되면서 몇 개의 전자를 두 개의 전자를 던져 놓은 상태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개수비를 맞추기 위해서 얘 몇 개? 두 개, 1대1만 되면 되니까 맞아? 요렇게 돼 있었는 상황에서 원래는 얘들 둘이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죠? 이 전자를 누가 가져가 버린다? 얘들 둘이가 결합을 해버린다 이런 얘기야. 됐나? 됐어? 그래서 물속에는 드디어 누가 등장하고 두 개의 뭐가 등장하게 되고 은이 고체로 튀어나오게 되죠. 그리고 더하기 누가 남을까? 구리 이온이 물속에 녹아 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누가 NO3- 질산 이온이 녹아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런데 결국 이게 녹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해도 되느냐 하면 이 얘기가 된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두 개의 AgNO3 수용액 상태가 있다라는 것은 요거는 요거를, 요런 식으로 써도 된다는 거죠.
맞나? 됐어? 여기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었더니 분리되기 전이면은 얘가 뭐가 되겠어? 구리 덩어리를 집어넣어줬다 이 말이죠. 맞아? 그랬더니 사실은 이제 이 과정을 거친 거죠. 이제 전체. 맞아? 결론 뭐가 남게 되지? 두 개의 뭐가 튀어나오게 되고 은이 튀어나오게 되고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석출된다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석출되고 남아있는 놈을 간단히 쓰면 어떻게 될까? CU 한 개당 NO3 몇 개? NO3가 두 개씩 연결되어 있는 질산 구리 수용액으로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점차. 됐나? 물론 정확하게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때려박아 넣어준 금속이 원래 있던 은이온의 개수보다도 적은 경우에는 아직 물 속에 누가 있다? 은이온이 남아있겠죠. 맞아요? 맞아? 지금 저 화학 반응식이 완벽하게 성립을 하려면 만약에 물속에 은이온이 100개 있다면 구리를 몇 개 집어넣어야 저게 완벽하게 반응이 일어나? 완료가 돼? 50개를 집어넣어야 되죠. 왜냐하면 구리는 한 개당 전자 2개를 주고받는 형태가 되니까. 맞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어? 요게 이제 181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나? 그런데 이제 어제 제가 살짝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사실 뭐 안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거든요. 뭐냐 하면 반대의 경우에요. 이제 자 무슨 수용액이? 이건 질산구리 수용액에다가 누구를 때려 넣었다. 은을 때려 넣는 거야. 됐니? 됐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하면 이 안에는 지금 구리 이온 한 개당 NO3-가 몇 개씩 있는 상태. 1대2로 존재하는 상태. 됐나? 네.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갔다. 자, 은을 넣었다고 합시다. 됐나?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지금 구리보다 2배수라고 합시다. 됐니? 네. 이때는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이래 돼요. 일단 물에 넣었지. 일단 은이 뭘 할까? 전자를 일단 던져내놓기는 합니다. 됐니? 던져내놓으면서 얘도 순간 뭐가 된다? 양이온이 돼요. 알겠나? 근데 내놓음과 동시에 얘들 둘 사이에 무슨 경쟁이 일어나? 환원 경쟁이 일어나는데 그 경쟁은 누가 세지? 은이 세죠. 얘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내놨다가 다시 가져갑니다. 됐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구리 이온은 계속 구리 이온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은덩어리가 은이온이 되는 건 아니잖아. 수용의 상태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 맞아?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질산 구리에다가 NO3 수용액에다가 여기에다가 2개의 은 덩어리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 여기서는 이거야. 이게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가 일어나지 않았다. 치환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수용액으로서의 금속 이온과 덩어리를 져있는 금속, 고체 금속으로서의 금속이 그 위치 관계를 바꾸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됐나? 그런데 산화환은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난 거예요. 왜요? 지 혼자 생쇼한 거예요. 됐니? 됐어? 내놓고 지가 다시 어떻게 한다? 가져가죠.
근데 이게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할까? 자, 원래 반응 있죠? 원래 이제 질산은에다가 구리를 때려 박아넣는 거. 됐어? 이 경우에 구리가 원래 순수한 구리가 약간 붉은색 금속입니다. 뭐라고요? 은은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은 은백색. 됐어요? 예. 그러니까 흰색이라고 합시다. 뭐라고 하자고? 그럼 이거야. 수용액 상태일 때는 무슨 색깔일까? AgNO3는 수용액 상태일 때 무색 투명해요. 됐나? 여기에다가 내가 붉은색 구리 조각을 딱 집어넣으면 됐나? 붉은색 표면에 누가 들러붙게 된다? 은백색으로 코팅되듯이 들러붙어야 됐니? 그러면 그만큼 누가 튀어나왔지? 구리 이온이 튀어나왔죠? 이때 주의할 점. 금속 이온 중에는 물에 녹았을 때 특정한 수용액 색깔을 띠는 놈이 있는데 구리 2+가 대표적인 놈이에요. 갑자기 무색 투명이었던 수용액이 청록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것도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구리 2+ 이온이 뭐가? 구리 2+ 이온이 수용액 상태로 있으면 얘는 정확하게는 이제 푸른색입니다. 뭐라고? 푸른색. 됐어요? 요랬으면 이해되나? 그러면 요렇게 써도 이해되니? 금속일 때는 붉은색이야. 됐어? 네. 참고로 Ag+는 수용액 상태일 때 뭐다? 무색. 거의 대부분 무색이에요. 됐어요? 구리가 이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제 그것 때문입니다. 눈으로 확인이 좀 잘 되기 때문에. 됐나? 그런데 요 경우에도 확인이 될까?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무슨 색깔 수용액일까? 그렇죠. 애초에 푸른색 수용액이에요. 구리 이온이 녹아있기 때문에. 됐나? 여기에 은백색에 뭐를 집어넣는다고? 은을 집어넣잖아. 맞아? 근데 잘 들어. 얘 자체가 산화환원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잖아. 그 증거가 뭐냐면 처음에 집어넣는 은이 맨들맨들하게 맨질맨질한 매끈매끈한 금속을 집어넣잖아요. 근데 잠깐 좀 있다가 꺼내놓으면은 붉은색 금속이 붙은 건 아닌데 표면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울퉁불퉁하게 돼 있어요. 왜? 은이온이 들락날락한 흔적이 되는 거야. 전자를 주고받은 흔적. 됐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은이 지가 산화를 하고 다시 뭐하는 과정에서 환원하는 과정에서 금속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잠깐 얘기한 거는 혹시나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 금속을 때려 박아였을 때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알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를 구성을 했단 말이야. 맞아? 그래갖고 다음 보기 중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뭐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해가지고 되는데 디귿번쯤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 실험에 쓰인 수용액과 금속을 바꿔서 실험을 하게 되면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상환 선생님이 산화환원 반응이 실제로는 일어난다라는 걸 얘기를 안 했다면 알겠어? 그렇다면은 뭐라고 하면 돼? 요것만 얘기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됐어요. 됐나? 근데 이상한 쌤이 야 반대로 하면 아무런 반응은 일어나지 않지만 사실 산화환원은 일어났다고 봐야 돼 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혹시 이상한 쌤이 설명해 주디? 반대로 되는 경우? 안 했나? 그럼 다행이고 재작년에 했어요. 한 번씩 오락가락 하시기 때문에 알았어? 아니 오해하면 안 된다. 정신세계 오락가락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해에는 하고 어떤 해에는 안 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알겠냐? 그래서 작년에는 또 이랬어요. 얘기를 해놔놓고 안 낸 거야. 작년에는. 알겠어? 재작년에는 얘기도 하고 내기도 냈고 알았어? 그래서 애들이 자세히 안 들은 애들은 어떻게 됐을까? 항의했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예, 했었는데 원래는 일단 얘기 안 했으니까 안 낼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죠. 반대 상황인 경우에 그러니까 주의해라. 반대 상황인 거를 낼 수는 있나 없나? 낼 수는 있는데 질문 자체가 이게 실제로 결과론적으로는 산화 환원에 의한 완벽한 치환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났어요. 맞아요. 근데 산화 환원 자체가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에 대한 얘기는 안 하셨다면 그 부분은 굳이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마지막으로 요거 한 번만 더 좀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칠게요. 됐니? 네. 어차피 뒤에 거 얘기할 게 없어요. 화학 다 했다. 이제 남아있는, 그 책에 있는 거 한번 제가 쭉 한번 훑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어제 했던 거, 산화 경량성 순서 하는 거 이제 하면, 순서대로 쓰면, 아니, 이거 해주려고, 이제. 혹시 원소기호 모르는 거 있나? 칼륨, 칼슘, 나트륨, 또는 뭐, 소듐,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석. 요거 몰랐던 사람 아마 좀 있었을 거고. PB, 납, 수소죠. 수소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게 물이에요. 됐어요? 물론 주의할 점. 구리도 물에 들어가면 일단 산화를 할까 안 할까 하긴 하는데 졸라 느리는 거야. 됐니? 됐어? 그 다음에 구리. 얘는 뭐죠? 순, 은, 백금, 금이에요. 백금은 기금속일 거 아닐까? 인체에 졸라 위험한 중금속입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선생님, 가끔 이렇게 보석방 가보면 백금 켜갖고 화이트 골드 있던데, 그거는 뭐냐 하면, 금과 은의 합금이에요. 예. 아니면 코팅한 거거나, 알아서. PT가 뭐냐면 플래티늄이라는 거예요. 플래티늄. 예. 진짜 백금으로 반지 만들어가지고 끼면 손가락 한 2년 뒤에 잘라야 돼요. 중금속 오염 중독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백금을 실제로 우리 생활에 사용하는 건 어디 쓰게? 쓰는 데가 있긴 있어요. 정말 이온됐을 때 환원력이 졸라 센, 환원력이, 얘가 웬만하면은 딴 건 안 하는데 이 촉매 작용을 할 때가 있어요. 촉매. 그래서 모든 자동차에 배기가스구에 보면 배기구에 보면 이렇게 큰 통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매연가스를 이제 잡아두는 촉매 변환 장치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촉매로 쓰이는 게 백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배기구에 원래부터 배기구에 대가리 갖다 대고 있으면 돼, 안 돼? 원래 안 되는데다가 그거 대고 있으면 그냥 일찍 죽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게 이제 물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얘들 세 놈은 공기 중에서도 활발하게 산화를 합니다. 뭐라고? 거의 요 철까지가 공기 중에 놔두면, 그러니까 칼륨, 나트륨, 칼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놓자마자 변색이 일어나요. 산화가 일어나. 철 정도 되면 순수한 철은 내놓고 한 30분 지나면 이렇게 광택이 사라집니다. 알겠습니까? 그 밑으로는 공기에서는 잘 된다, 안 된다. 산화가 잘 안 되는데, 이제 니켈이나 주석이나 납도 물 속에 넣으면은 산화되는 게 좀 쭉 일어나는 게 보여요. 알겠니? 그 다음에, 은 정도까지는, 어디까지는? 은 정도까지는 이제 산성 수용액에도, 산성 수용액 정도에서는 이제 산화를 합니다. 녹는다 이 말이야. 부식이 일어난다고. 됐어? 그럼 가장
뗀뗀한 금은 염산, 황산 때리박아야 하면은 부식이 될까 안 될까? 저 새끼는 안 돼요. 근데 순금을 만들고자 할 때, 뭐 하고자 할 때? 금도 처음에 캘 때 순수한 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 골드바라고 알지? 그거 어떻게 하냐면, 너네 휴대폰마다 그 칩에 있는 금 있죠? 조그만한 거. 그거를 여러 가지 물질을 이용해가지고 녹여가지고 한 군데 모아가지고 하는데, 단순히 녹이기 어려운 게 금을 녹이기 전에 플라스틱이 녹아버릴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용액에 넣어서 이온화 시키는 거예요. 됐니? 그 용액이 뭐냐면, 씨발 까먹었네. 황산하고 질산하고 혼합 용액으로 3대 1인가 섞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왕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예. 임금왕자 쓰는 거예요. 졸라 강력한 물 이런 뜻이에요. 됐니? 거기다 넣으면은 조금 이제 이온화되면서 수용액으로 금수용액이 됩니다. 근데 빨리 반응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 정도로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 그거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안전실험 교육으로 또 하나 얘기해야 되겠죠. 대략 한 아연? 네, 아연 정도까지 물에 넣으면 폭발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산화를 순식간에 하기 때문에. 모반에서 내가 얘기했지 싶은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2학기 때 이제 우리 학교에서 그거 하잖아요. 뭐 이렇게 과학 전시회 같은 거 하거든요. 한 놈들이 아연을 이용해가지고 아연 금속 가루 순수 금속을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뭘 할라 했어요. 산화환원을. 예. 근데 이제 물을 이제 떨어뜨리는 반응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아연 금속을 가루를 아주 미량으로 넣고 해야 되거든. 이것들이 겁대가리 없이 한 스푼 정도면은 이 교실에 한 5분의 1 정도는 사분하게 날릴 정도의 양이에요. 물을 거의 떨어뜨리기 직전에 내가 발견해가지고 씨발 이래가지고 하지마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 아주 미량에다 놓고 물을 떨자는데 바로 뭐 불꽃이 확 올라왔거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이지라니만 씨발 되게 참가 안 할래요 이러면서 포기 이라고 갚으세요. 졸라 위험합니다. 그런 정도 놔두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얘기할 거는 뭐 딴 거는 없죠. 예. 금속 상태일 때 색깔이 특이한 거는 구리하고 누구? 금은 노란색이죠. 예. 얘는 붉은색, 나머지는 은백색. 수는 유일하게 상온에서 무슨 상태? 액체 상태다. 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뭐 딱히 뭐 특이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181쪽 밑에 181쪽 밑에 보시면 EAG 플러스 더하기 CU 해가지고 EAG CU E 플러스에서 누구를 표시 안 해놨지? 질산이온을 빼놨죠. 이런 식으로 원래 화학 반응식에서 질산이온은 서로 간에 전자를 주고받든 말든 간에 지는 가만히 있었잖아. 수용액 속에서. 맞아요. 요런 형태의 위치를 가지는 놈을 우리가 구경꾼 이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 구경꾼 이온을 잡아 뺀, 그럼 실제로 전자를 주고받은 당사자들만 딱 써놓은 이러한 식을 알짜 이온 반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정식은 이거였잖아. 봐봐. 정식으로 쓰면 AG NO3 수용액에다가 구리 금속이 들어가면 은이 2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걸 이제 뜯어보면 요 놈이 실제로 물속에서는 어떻게 있는 거냐면 얘가 양이온 상태로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음이온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구리가 누가
구리가 물에 들어가면서 수용액에 들어가면서 표현은 원래 더하기 써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할게요. 얘가 수용액 속에 이온이 되면서 몇 개의 전자를, 두 개의 전자를 빼낸 거죠. 맞아? 그래서 구리는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서 뭐 한 거다?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를 한 거죠. 그런데 이걸 놓고 환원 경쟁을 하던 누가 Ag 플러스가 얘랑 결합을 해서 요렇게 된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얘가 뭐 된 거다? 환원이다. 그래서 남아있는 요 놈은 물 속에서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 거냐면 사실 2 플러스 결합을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온 상태로 물 속에 녹아있다 이런 뜻이야. 됐니? 그럼 봐봐. 반응 전이나 반응 후나 비교했을 때 전혀 변화 없는 놈이 누구요? 질산이온은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이 반응에서 아무런 반응에도 참여하지 않는 이런 질산이온을 뭐라고 한다? 구경꾼 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화학 반응식 주고 위에서 구경꾼 이온의 종류를 모두 쓰시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됐나?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참가했는 놈만, 화학 반응에 참가했는 놈만 쓰면은 책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된다? 2Ag 플러스 얘가 AQ라고 써줘야 이제 무슨 상태다? 수용액 상태로 있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왔다? 구리 조각이 들어와가지고 그죠? 구리가 뭘로 바뀌고 2 플러스 수용액으로 바뀌고 2Ag가 됐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줄여서 구경꾼 이온을 제외한 당사자에 해당하는 이온, 당사자에 해당하는 이온을 알자 이온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예. 그래서 조 반응식을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예. 서술형 같은 데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알자 이온식으로 쓰시오 했는데 전체 반응식 쓰면 쌤 그래도 제가 알고 다 썼잖아요. 시킨 대로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한 쌤 되게 싫어하시죠? 그냥 아웃입니다. 알겠어요? 시킨 대로 쓰세요. 알겠어요? 아무리 짧은 답이라도. 됐나? 자, 182쪽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광합성 이미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네, 했었고 두 번째에 나와 있는 호흡을 포도당에, 그러니까 호흡하고 포도당도 탄소화합물이잖아. 포도당을 불에 붙이면 탈까 안 탈까? 연소하는 식도 이거하고 똑같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포도당의 연소식이나 포도당의 호흡식이나 어떻다? 결론은 같아요. 다른 점이 뭘까요? 네, 속도예요. 속도. 반응 속도. 호흡은 최소한 한 5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단계적 반응이고 연소는 한 방에 끝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밑에 메테인의 연소 이것도 설명해 드렸었죠. 했고 183쪽에 보시면은 그림 3-8에 철에 재련돼 있는 거 그 중에서 산화철 3라고 한 거는 여기에 이제 산화철 해가지고 3돼 있지 로마자로. 그럼 여기서 철은 몇 플러스란 얘기야? 그렇죠. 3 플러스로 지금 산화되어 있는 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설명을 했었던 겁니다. 그 외에도 철의 부식은 위에 재련 과정을 반대로 돌리면은 뭐가 된다? 철의 부식이 되는 거고. 사과의 갈변 뭐고? 사과 안에 뭐 있는데? 철분이 있는 거예요. 철분. 그게 공기에 있는 산소하고 만나가지고 쉽게 하면 녹슨 거예요. 그래서 갈색으로 보이는 거고. 섬유 표백은요 딱히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산소방울 이용해가지고 산소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유기물을 제거하는 형태 환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183쪽까지인데 184쪽부터는 아예 단원이 달라져서 이제 삼가 연기 나오죠. 생각 같아서는 다음 주에 삼가 연기를 죽 잡아 빼보면은 참 좋겠는데 삼가 연기가 시험 범위에 아마 안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종류까지는 넣었었어요. 중간고사 때. 근데 작년에 이상한 쌤이 그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굳이 뺄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왜 뺐지? 뭐 이런 생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 아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 주 방과후 시간이 시험 치기 전 마지막이가? 아이가? 한 주 더 있나? 목요일 날 방과후를 할지 안 할지 확정이 아니죠. 모르죠. 전날이기 때문에. 그죠? 아, 개천절이가? 그럼 다음 주 마지막이네요. 그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물화생지 뭐든 다 괜찮으니까 문제지 가져와 가지고 자습을 하되 질문할 거 있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했는 거 질문. 자, 요번에 생명과학을 지금 따로 제가 안 하잖아요. 예, 그건 따로 좀 촬영을 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 생명과학은 솔직히 별로 수업을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왜 수업을 할 만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가? 좀 쉬워요. 예. 생태계에 대한 건데 교과서에 있는 것만 제대로 그냥 달달 외워도 문제 푸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필요하다 생각되면 다음 주 목요일 수업에는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